12월 19일이 여러 가지로 기념비적인 그러게요. 날이죠. 오호. 그동안까지는 사실 아까 저 오기 전에 이제 하영 기자와도 뭐 관련해서 얘기도 나눴었는데 왜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티를 했냐면 12월 19일이 이제 대통령 당선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 생일이잖아요.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라고 네. 그분한테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죠. 근데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하나가 이제 대통령 당선 기념일이었던 거죠. 오늘이 마침 12월 19일이라서 박 전 대통령 당선 5주년을 맞아 기념적인 날이라서 이 그동안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1주년 때는 굉장히 이제 당직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제1야당이 됐지만 그때는 새누리 당직자 청와대에서 한 600여 명이 이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당선 1주년 기념식을. 근데 2주년이 이건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날 나왔어요. 12월 19일 날.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 날짜를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네. 하는 바람에 조금 뭐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 뭐 언급을 하기보다는 정호원 당시 전 국무총리가 해산 결정과 관련된 입장 표명 정도로 끝났었고 3주년 때는 이제 기업인들과 2주년 때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박 대통령 당선 2주년 맞아 선물 진상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비아냥 얘기도 언론에서는 나왔죠. 예, 그런 밝혔었죠. 모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네요. 헌재가.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대한민국 우리는 사실이라고 헌법재판소 믿고 싶어요. 그러지는 고란 않았으라고 기자도 보고요. 눈빛이 믿음이 풍실풍실. 하여튼 예, 그랬고요. 예. 3주년 때 되면 생각해 보시면 박 전 대통령 이후에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썼지만 뭐 창조 경제만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하나도 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었죠. 그때 이제 경제인 간담회를 가져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칠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도 뭐 개혁 입법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개혁 입법 특히 이제 규제 철폐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날은 경제인 간담회를 했고 지난해 드디어 이제 지난해 12월 19일 때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딱 열흘이 됐었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있었고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예.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 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제 돌아오면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변호사님.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변론 아닌가.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그전에 유영하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하면서? 해놨었고 변호인 접견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 접견은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식 책상이 있고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어.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하고 그런 이렇게 거는 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잠깐 뭐 언제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법조계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그러면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가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스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자기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아.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왜 네.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변호사들이 그 막내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가서 그 분하고 분하고 그냥 네. 얘기하는 걸로 것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네. 이제 변호사들은 그만큼 이제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집사 해서 변호사. 한 달에 고정 급여를 받고 가서 이제 그렇게 뭐 시간 통일거리를 내주는 해주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우리 저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사고 치면 벌 주는 게 독방에 가도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는다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어떤 정신 구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독방에서 나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계셨는데 독방에서 1년이요. 징벌 받으셨어요? 아니요. 예. 원래 그 정치범은 시국 사람은 다 아니,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면회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면회도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침묵 그 무건 수행했죠. 벽 보고 얘기해요. 그럼 벽이 딱 다시 다 말을 해놔 이게. 이게 이 얘기가 벽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거쳐있던 미군 병사들은요 보름 이상 혼자 말을 안 시키고 가둬놓으면 자기도 안답니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이 말을 거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구치소 치료를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오후 늦게 이제 허리라든가 발목 같은 데 통증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겠죠. 그거 말고는 사람하고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어요. 그거 독특한 현상이네. 왜냐 구치소에 있는 의무과 그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퇴근 안 하고 특별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까지만 규정상 진료를 보고 왜냐하면 4시까지 해놔야 그때부터 진료가 딱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리도 하고. 네, 정리도 하고. 그런데 5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일부 특혜 논란은 있지만 구치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네.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뭐 근데 이해해 달라는 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거는 무슨 그 감옥에서 방에서 뭐 사전을 본다. 아니 무슨 대망 책을 읽는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뉴스가 없어서. 지금 뉴스도 나왔어요. 네. 책 이게 도서 목록까지도 줄줄 얘기를 했는데 뭐 대망도 있었고 네. 토지도 있었고 그거는 박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대하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 긴 시간- 거. 시간 그리고 이렇게 때우려고. 쭉쭉쭉 시간 흘러가는 소설이 아니라 대하 무협지. 뭐 그런 그런 그런데 편인데 그 기사가 이제 왜 안 나오냐면 네.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 통해 그렇게 취재가 되거든요. 네. 원래는 교도관들 규정 위반이에요. 아. 교도소 내에 있는 얘기를 외부에다 하게 되면 경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교도소 서울구치소 소장이
금지를 엄명을 내렸구나. 엄명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무리를 한 가지만 더 네. 전해드리면 마무리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추가 지금 조사. 특활비, 관제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안 이루어진 건 언제쯤 조사할 것인가라고 그걸 하는 마무리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마무리 질문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다음에 답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안 여쭤보시길래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일단 박 전 대통령 골석 재판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25년 구형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의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도 한 달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따로 재판을 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 전에 조사를 해서 그냥 병합 기소를 하는 편으로 입장을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서둘러서 뭐 연내에라도 당장 착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재판마저도 저렇게 골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리해서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따로 기소를 할 텐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러게요. 그것만 해도 지금 40억의 네, 뇌물죄가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이 25년이었는데 법조계 중론은 박 전 대통령 거의 30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0년 내지 무기. 예, 그렇게 구형을 받고 뇌물죄 40억으로 또 재판을 받으면 그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예.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이 말을 거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구치소 치료를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오후 늦게 이제 허리라든가 발목 같은 데 통증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겠죠. 그거 말고는 사람하고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어요. 그거 독특한 현상이네. 왜냐 구치소에 있는 의무과 그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퇴근 안 하고 특별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까지만 규정상 진료를 보고 왜냐하면 4시까지 해놔야 그때부터 진료가 딱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리도 하고. 네, 정리도 하고. 그런데 5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일부 특혜 논란은 있지만 구치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네.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뭐 근데 이해해 달라는 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거는 무슨 그 감옥에서 방에서 뭐 사전을 본다. 아니 무슨 대망 책을 읽는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뉴스가 없어서. 지금 뉴스도 나왔어요. 네. 책 이게 도서 목록까지도 줄줄 얘기를 했는데 뭐 대망도 있었고 네. 토지도 있었고 그거는 박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대하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 긴 시간- 거. 시간 그리고 이렇게 때우려고. 쭉쭉쭉 시간 흘러가는. 대하 소설이 아니라 대하 무협지. 뭐 그런 그런 그런데 편인데 그 기사가 이제 왜 안 나오냐면 네.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 통해 그렇게 취재가 되거든요. 네. 원래는 교도관들 규정 위반이에요. 아. 교도소 내에 있는 얘기를 외부에다 하게 되면 경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교도소 서울구치소 소장이 금지를 엄명을 내렸구나. 엄명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무리를 한 가지만 네. 더 전해드리면 마무리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추가 지금 조사. 특활비, 관제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안 이루어진 건 12월 19일이 여러 가지로 기념비적인 그러게요. 날이죠. 오호. 그동안까지는 사실 아까 저 오기 전에 이제 하영 기자와도 뭐 관련해서 얘기도 나눴었는데 왜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티를 했냐면 12월 19일이 이제 대통령 당선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 얘기는 생일이잖아요.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라고 네. 그분한테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죠. 근데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하나가 이제 대통령 당선 기념일이었던 거죠. 오늘이 마침 12월 19일이라서 박 전 대통령 당선 5주년을 맞아 기념적인 날이라서 이 그동안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1주년 때는 굉장히 이제 당직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제1야당이 됐지만 그때는 새누리 당직자 청와대에서 한 600여 명이 이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당선 1주년 기념식을. 근데 2주년이 이건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날 나왔어요. 12월 19일 날.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 날짜를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네. 하는 바람에 조금 뭐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
뭐 언급을 하기보다는 정호원 당시 전 국무총리가 해산 결정과 관련된 입장 표명 정도로 끝났었고 3주년 때는 이제 기업인들과 2주년 때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박 대통령 당선 2주년 맞아 선물 진상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비아냥 얘기도 언론에서는 나왔죠. 그럼 밝혔었죠. 모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네요, 헌재가.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대한민국 사실이라고 헌법재판소 믿고 싶어요. 그러지는 고란 않았으라고 기자도 보고요. 눈빛이 믿음이 풍실풍실. 하여튼 예, 그랬고요. 예. 3주년 때 되면 생각해 보시면 박 전 대통령 이후에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썼지만 뭐 창조 경제만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하나도 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었죠. 그때 이제 경제인 간담회를 가져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칠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도 뭐 개혁 입법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개혁 입법 특히 이제 규제 철폐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날은 경제인 간담회를 했고 지난해 드디어 이제 지난해 12월 19일 때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딱 열흘이 됐었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있었고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예.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 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제 돌아오면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특히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론 아닌가.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냐하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같은데. 법쪽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가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스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예.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왜 네.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변호사들이 그 막내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가서 그 분하고 그냥 분하고 네. 말 얘기하는 걸로 것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네. 이제 변호사들은 그만큼 이제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른바 집사 네. 변호사를 집사 위해서 변호사. 한 달에 고정 급여를 받고 가서 이제 그렇게 뭐 시간 통일거리를 내어주는. 해주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우리 저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사고 치면 벌 주는 게 독방에 가둬놓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는다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어떤 정신 구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독방에서 나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계셨는데 독방에서 1년이요. 징벌 받으셨어요? 아니요. 네. 원래 그 정치범은 시국 사람은 다 아니,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면회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면회도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 무건 수행했죠. 벽 보고 얘기해요. 그럼 벽이 딱 다시 다 말을 해놔 얘기. 이게 이 얘기가 벽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거쳐있던 미군 병사들은요 보름 이상 혼자 말을 안 시키고 가둬놓으면 자기도 안답니다. 이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따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슬근슬근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기존에 유영아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해서? 해놨었고 변호인 접견, 이제 유영하 변호인 접견은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실 책상이 있고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하고 그런 이렇게 거는 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잠깐 뭐 언제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